비자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간 게 아니라 민원 처리비, 로비 비용, 이런 회계 장부에 올리기 애매모호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나쁜 마음으로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개꿀이죠, 소위 말해서. 안녕하세요. 정변 로엔 케이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비자금 조성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발각되면 세금 폭탄에다가 조세 포탈 그리고 세금 계산서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우건설 사건을 통해 비자금 조성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지 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속속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면 배임행령 등으로 감옥 가는지, 세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언제 세금 폭탄을 받고 언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우건설은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지고 지급한 다음에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1억 원짜리 공사를 1억 2천만 원으로 계약해놓고 2천만 원을 뒤로 슬쩍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간 게 아니라 민원 처리비, 로비 비용, 이런 회계 장부에 올리기 애매모호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 즉 나쁜 마음으로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횡령이 아니게 되면 조세법적으로는 사회 유출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게 되니까 세금도 안 내게 되고 조세범 처벌법으로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개꿀이죠, 소위 말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법조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판결이냐 방구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후속 판결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는 확립된 판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 문제죠.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되지만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관리하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피고인, 즉 무죄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됩니다. 보통은 비자금을 위한 부회장부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자금 사용처를 작성을 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감옥에 가는 것하고 세금 문제는 별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통 업무상 횡령죄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이 나오는 일은 없고요. 대부분 금액이 크면 징역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의 횡령액만큼 벌금까지 변가될 수 있어요. 세금 문제는 더 골치 아픕니다. 회사 대표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면 그 돈이 회사 대표에게 상여금 준 걸로 간주돼 가지고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야 되고요.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더 내고 법인은 그걸 원천 징수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소득 통지하기 전에 돌아가셔 버리면 세금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들한테도 상속이 안 돼요. 국가가 조세 채무를 날리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하나의 재밌는 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유출이냐 사내 유머냐 이게 운명을 가르는데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 유출이면 상여 처분으로 세금 폭탄을 받고 조세범처벌법이나 조세포탈 등으로 감옥을 가거든요. 근데 사내 유보면 전혀 세금 문제도 없고 조세범 처벌법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언제 사회 유출이고 언제 사회 유보냐?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횡령을 하면 사회 유출로 처벌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출 당시 회사의 의사하고 대표자의 의사가 같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내 유보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대법원 판례가 예시하고 있는 기준들은 법률가인 제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정됐던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고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들입니다. 경영진이 바뀐 다음에 새 경영진이 들어와서 옛날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고 회수 조치를 하면 그때는 사내 유보로 봐주고요. 경영진이 안 바뀌더라도 기존 경영진이 갑자기 참여를 하고 외부적인 요인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세금 내고 세금 조사 의뢰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다가 횡령한 돈 다 갚으면 또 그때도 봐줍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걸 알기 전에 입금 처리, 수정 신고, 횡령금까지 법인에다가 다 귀속을 시키고 나면 그때는 또 사내 유보로 봐주는 특칙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우건설 판결처럼 처음부터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진짜 회사가 스스로 반성하고 조치한 거냐, 또는 전 경영진이 산똥을 진짜 회사를 살리려고 새로운 경영진이 노력한 경우인 거냐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내 유보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마법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수정 신고 기한 내에 세 가지를 다 조치하면 사내 유보로 봐준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횡령금을 회수하고요,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하고 수정 신고도 완료하면 아, 내가 실수했네, 빨리 정리하자 라는 마음으로 알고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봐서 세금도 안 물리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도 안 한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그래가지고 아, 걸릴 것 같네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무적인 대응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가 비자금 문제로 걸렸을 때는요, 첫 번째, 이건 횡령이 아니야 라고 회사 업무용으로 썼다고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철저하게 내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 규모를 밝혀내고요, 비자금 중에 회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철저하게 발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무죄가 되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전부를 다 회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전체가 무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히 비자금 중에는 회사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회사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두 개를 발라내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횡령이어도 철저한 반성에 의한 거니까 사내 유보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를 요건을 맞춰두는 게 필요하고요. 판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경영진에 의한 반성 조치라든가 또는 기존 경영진에 의한 반성 조치라도 빨리 형식을 갖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국세청하고 잘 설득하면 세무조사 통지가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조치를 취했다고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이 사실은 정박이나 법무부인들에게는 꽤 있으니까 법적 조언을 잘 받아가지고 요건을 갖춰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쨌든 간에 빠른 회수와 수정 신고로 가산세라도 줄이는 것, 이것도 방법입니다. 먼저 조치를 취하면 국세청은 가산세를 빼주지 않지만 조세 심판원에 가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가산세는 꼭 빼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수급업체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공사 대금을 안 주는 악질 원청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흔적이 있다 이러면은 업무상 횡령, 그 다음에 조세 포탈죄, 허위 가공 세금 계산법 발행 수수죄가 성립하거든요. 요 죄를 가지고 공사 대금을 협상하면 거의 공사 대금 다 받아냅니다. 정박에서 받아낸 사례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사업자들은 그런 점들을 잘 이용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방이 최고겠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비자금 조정을 안 하는 게 최고고요. 부득이하게 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비자금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자진신고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핵심이고요. 상대방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전부터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시고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비자금 조성을 강요받는다면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자금 조성을 도와주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만약에 비자금 조성까지 도와줬다고 한다면 만일을 위해서 증거로 모아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죠.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설업이나 조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